안녕하세요. 진지한 선호쌤입니다. 지난 시간 승모근 편에 이어 오늘은 견갑거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해부학 1에서는 근육의 기시, 정지, 기능, 촉진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견갑거근 공부하기 앞서 처음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부학 내용 자체도 어렵고 외워야 될 게 함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원어도 있고 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어를 공부하시면 돼요. 임상이나 이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돼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한자를 알고 있고 한글을 알고 있고 원어를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논문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차트를 읽으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한글이나 한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다 원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한다고 하셨을 때 한자를 공부하고 나중에 원어 공부해야지 하지 마시고 일단 원어로 공부하고 원어로 외우고 그것도 줄여서 하지 말고 플레임으로 항상 외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임상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리베이터 스카필라라는 이 견갑거근은 말 그대로 스카필라를 리베이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리베이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알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 위로 올려주는 기계. 그래서 스카필라를 엘리베이션, 올려준다 라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참 쉽죠? 이 견갑거근의 기시점은 C1에서 C4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먼저 경추 1번의 횡돌기 C1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부터 찾아볼게요. 일단은 찾으시려면 머리를 좀 잡아주세요. 이 귓볼 바로 뒤쪽에 보시면 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향돌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턱 끝에 이제 바로 이 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턱의 끝 지점에 이 돌기가 있거든요. 여기를 똑같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이 하악관절의 맨 마지막 돌기랑 아까 찾았던 이 유향돌기의 중간 지점으로 가면은 이렇게 움푹 파이는 부위가 있어요. 이 지점 찾기 어려우시면은 귀 밑에 붙이는 자리. 네, 그렇죠. 귀 밑에 붙이는 멀미 났을 때 붙이는 그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붙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놀라셨죠? 그래서 이 목 주변 뭐든 다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이 목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을 찾으실 때는 이 촉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촉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민감한 부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 지점에서 이 튀어나온 부분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 부위가 C1의 TP죠. 이제는 C4의 횡돌기를 찾아볼게요. C4의 횡돌기를 찾으시려면 일단 목젖부터 찾으시면 돼요. 이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이 목젖에 찾으셨을 때 앞에서 찾으셨을 때 그대로 쭉 동일한 선상으로 쭉 따라오시면 이 지점에 바로 위에서 경추 4번의 횡돌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4번에서 바로 위로 올라왔을 때 튀어나와 있는 이 부위 3번 체크해 주시고 그 바로 위쪽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횡돌기를 일단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견갑거근의 기시점이었던 경추 1번, 2번, 3번, 4번의 횡돌기를 찾으셨다면 이제 정지점으로 넘어갈게요. 견갑거근의 정지점은 견갑골의 이 내측연의
상부 3분의 1 지점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견갑골의 삼각을 찾아볼게요. 삼각을 먼저 쉽게 좀 찾으려면 열중셔한 자세에서 이렇게 쭉 올려보면 이 튀어나오잖아요. 이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씩 찾아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꺾이는 게 지금 촉진이 되거든요. 이 삼각 지점이 상각, 스페리어 앵글. 네, 여기 삼각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측 연의 3분의 1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한 이 정도 지점이 되는데, 이 정도 지점이 되면 이 견갑골의 견갑극이 시작되는 위치랑 거의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견갑거근의 정지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견갑거근의 기시점과 정지점을 찾았으니까 이제 서로 연결을 해볼 텐데, 오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게 네 가닥으로 붙어 있게 될 건데,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약간 이렇게 끝에서 방향이 꼬여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붙어 있는 게 실제로 연결되는 거는 경추 1번의 횡돌기와 연결이 되고, 이 견갑골의 맨 윗지점에서 시작되는 게 경추 4번의 횡돌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린 이 그림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서 이 섬유가 한 번씩 꼬여 있게 되잖아요. 이 꼬여 있는 근육들의 가장 큰 장점은 힘이 세지는 거예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실 안 좋은 단점으로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손상을 입기 쉽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목이나 어깨에서의 손상을 보면 항상 견갑거근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해박2에서 수아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제 견갑거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근육은 정지점에서 기시점으로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정지점에서 기시점으로의 기능에서는 먼저 견갑골의 거상, 엘리베이션, 그리고 견갑골의 하방 회전,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있어요. 이 날개뼈가 이렇게 하방 회전된다는 움직임이 있고, 이제 기시점에서 정지점으로 가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쪽에 있는 견갑거근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 경추의 신전이 나타나요. 서비컬 익스텐션이 나타나고, 한쪽 근육만 수축을 시켰을 때는 먼저 동측, 같은 쪽으로의 회전, 로테이션, 그리고 같은 쪽으로의 측골, 라테럴 플렉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견갑거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첫 시간 승모근 편에서처럼 뭔가 부착 부위도 비슷한 것 같고, 기능도 똑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반대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승모근과 견갑거근은 서로 협력 관계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완전 반대되는 기란 관계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체크를 하실 때 반드시 승모근과 견갑거근은 항상 같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부학2에서 친절한 수아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또 주절주절 말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해박1에서 다루기에는 1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들만 이렇게 좀 다뤄볼게요. 오늘은 견갑거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SNS 계정이나 댓글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